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다 녹았네요. 그래서 날씨 오늘 내일 춥다는데 그죠?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뭐 지난번에 지난주에 요약집은 다 했죠? 그렇죠? 이거 오늘 갖고 오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 해설집이거든요. 그 앞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이드 같은 게 앞에 쭉 써 있고, 그 다음에 올해 27회 시험 본 거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제 뭐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론하고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는지를 경험 삼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올해 나온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난이도라는 게 이렇게 막 파동을 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막 두파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세법은.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쉽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공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만 알면 그냥 일반적으로 10개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그랬죠, 그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세법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초장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얘는요. 그냥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8월, 9월 막 이때 가서 이제 급한 거죠. 이때 보통 많이 합니다, 몰아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법이 내용이 적고 문제가 쉽다 해도 이때 가서 몰빵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때 가면 이제 마음이 막 쫓깁니다. 후반전에 가면. 그럼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해도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공부는 안 돼 있지,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자꾸 책을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죠. 그 점수가 오히려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과목은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자, 공법 한 문제, 공시법 한 문제, 세법 한 문제가 있으면 점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다 2.5점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공법 한 문제 맞추는 거하고 공시법 하나 맞추는 거하고 세법 하나 맞추는 거하고 세법 하나 맞추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런 얘기죠. 근데 왜 근데 얘가 쉬운데 점수가 안 나오느냐?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니까 이쪽에다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덜 맞으면 여기서 하나를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훨씬 더 힘듭니다. 얘네 중에 하나 더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세법은 무조건 10개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5개 맞으면 2차 과목을 합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 그럼 그 5문제를 어디서 낼 거라는 거, 어디서? 공법을 5개 더 맞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이 공시법하고 이 세법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합해서 40문제가 나오는데, 자, 얘가 24문제가 나오고 얘가 16문제 나오니까, 일단 당연히 또, 이거 늦게 놓고 보면 얘를 막 주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열심히 하면 합해서 24개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등기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내용으로 어려운 걸로 치면 저는 공부할 때 등기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공법은 어렵진 않아요. 걔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등기법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짜증나고 막. 얘는 막 안 맞는 거야, 나랑.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할 때 등기법은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지적법 주로 했죠. 근데 아시죠? 얘가 등기지적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얘가 12개, 얘가 12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부를 또 이게 2개를 놓고 보면 얘는 한 70% 하고 이걸 30%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얘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2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거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 했죠, 제가. 얘가 40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공시법, 세법에서 얘는 24개, 16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0문제니까 세 파트인 거죠. 그죠? 40문제에 등기 파트 12문제, 지적 파트 12문제, 그리고 세법이 얘가 16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40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법을 보면 국계법이 있고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묶어져 있죠. 하나에다 공법 해가지고.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국계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건축법 많이 나오고. 근데 만약에 공법을요, 공시대법처럼 국계법하고 건축법 국계법만 따로 떼어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같은 사진 문제인데, 나머지 묶어 두 개로 따로 배우면, 여러분은 그러면 국계법 제끼고, 나머지 건축법 도시 이걸 또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묶어서 사진 문제잖아. 그 지금 한 파트로 돼 있으니까, 국계법을 안 하면 공법을 24개 맞기가 힘들거든요. 왜? 왜 그래요? 그 한 파트에서만 문제가 12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포기하면 24개가 못 맞는 거죠? 자, 그런 논리면, 자, 보세요. 똑같은 40문제인데 얘가 한 권으로 뒤다 치면은 세 파트죠.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 세법 세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디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무조건 세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24개를 맞는 거지. 이걸 따로 떼어놓고 배운다고 해서 얘가 얘 두 개 묶어서 죽으라 하고 얘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만 이걸 합격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공부 안 하는 게 제일 크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자격증 시험 공부를 여러분 할 줄 모르는 거죠. 자격증은 따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더군다나 이 공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균 60. 이게 합격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공부 안 하는 게 제일 크고 공부를 했는데 이상한 걸 하는 거야. 엉뚱해. 방법을 잘못 찾는 거죠. 아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지적은 쉽잖아요. 암기만 하면 되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얘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 쉽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봐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일단은 비중이.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공부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묶으면 28문제잖아요. 그죠? 이 28개란 말이야. 근데 지적은요. 공부를 하면 12개 다 맞아요. 지금 나오는 게 뻔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는 꼬고 하는 게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12개 다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12개 맞으면 얘 16개 중에 10개만 맞아줘도 22문제잖아요. 가볍게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22개. 지적법, 등기법 하면 여기서 한두 개 찍어서 맞아 24개는 맞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법은 10개 이상 맞아요. 올해도 뭐 시험이 어렵니 심리하지만 한 두 문제 정도 항상 저렇게 나와요. 그 두 개 찍고 13개 막 이렇게 10개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험생들이 어떤 분들 그런 분 많아요. 세법에서 점수 못 땄으면 떨어질 뻔했다고. 이게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13개, 14개 맞는 바람에 다른 거 막 점수가 왔는데 이거 막.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라는 얘기나. 근데 비중을 안분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분을 할 때. 그걸 잘못하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안 나와, 점수가. 제가 첫 시간에 할 때도 그랬잖아요. 깔고 가는 점수가 없으면 이 공부는 안 돼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붙으면 공부가 더 열심히 잘 되거든요. 근데 심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면 똑같은 공부를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 이 공부의 자신감은요, 점수예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근데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해봤자 뭐 죽으라고 해야 뭐 늘어나는 거 없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저는 제일 먼저 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게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을 찾으려면 모의고사 점수를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그죠? 주변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내 지역사회 위치도 있고 소셜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딱 방법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 간단한 거죠. 공부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공법은 국계법을 먼저 했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 문제가 그때 당시 14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그죠? 그래서 얘를 되게 열심히 했죠. 과목별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얘는 여기 많이 나오는 애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공부할 때 그쪽에다 비중을 많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공법 공부할 때 한 70%는 국계법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 하고 처음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만 하니까 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얘네들 거의 맞으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 찍고 하니까 첫 시험 봤을 때 평균 40 넘었습니다. 저는 3월 달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바닥을 힐 때 나는 이미 과락은 면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주변에서도 놀리는 거죠. 쟤는 어떻게 똑같이 공부했는데 쟤는 과락을 면하고 16개, 17개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또 바라보는 적이 있으니까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내가 공법을 점수를 좀 많이 맞으니까 막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와서 맨날 물어봐. 오빠 이건 뭐야? 막 그러니까 또 막 그 대답을 해주려면 또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쪽팔리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혹시 질문할 때 뭘 넣으면 체면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가 공부를 되게 5월달까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5월달 지나니까 뭐 점수가 거의 뭐 저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공인 중에서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해본 역사가 없어요. 고3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면. 근데 말했죠. 제가 공부할 때 비하면 지금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저 공부할 때 반도 안 해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학원 7시에 문 열었어요. 학원을 7시에 열쇠 가지고 문 열고 가가지고, 그땐 도서관, 뭐 독서지 이런 거 없고요. 동영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실감. 요거 안 들으면 못 듣는 거야. 근데 좋은 학원이 뭐가 있었냐면, 자체적으로 이게 저거 촬영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거. 비디오 있죠. 그걸로 녹화해 테이프를 갖다 학원에다 갖다 놔. 그럼 그걸 빌려서 보는 거야. 빌려서. 그 비디오 몇 개 갖다 놓고. 그게 제일 좋은 학원이었어요. 대부분 학원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실감 안 들으면 못 하는 거야. 그 제가 7시에 학원을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수업하기 10시 수업하기 전에. 수업 끝나면 도서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그냥. 독서실 없으니까 학원에. 그럼 도서관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저녁에 야간 수업하기 전까지. 그리고 또 야간 수업 또 들어요. 그리고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랬다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도서관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상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놀래요. 기절해요. 그러면서 욕심은 있어가지고 합격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둑놈 심부예요.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면 저 한 거에 반만 하면 합격한다니까. 근데 안 하죠. 그리고 뭐 어렵네 쉽네 뭐 문제가 어렵네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창피하게. 꼭 시험 보고 나면 문제가 어려웠대. 아, 그 어려운 걸 뭘 얘기를 해. 자기 공부했으면 합격하는 거지. 왜 문제 탓을 해요. 그게 제일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왔는데 문제 탓하고 학원 탓하는 건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깎는 거죠. 본인 탓을 해야지.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면 합격하게 되는 거 무조건.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본인이 공부하면 안 돼. 시험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너무 손을 띄면 안 돼요. 민계공학 한다고 그래서 뭐 민계공학 한다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 과목에서 어떻게 합격을 해요? 2차는 공법에서 합격합니까? 택도무술입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법을 합격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걔 때문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과랑 변하고 많이 맞이 20개면 성공한 거지 공법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걔는 과랑 변하고 20개 맞으면 훌륭한 거야. 근데 막 여기다 막 죽어라. 이거 공부하는 거 좀 더 중개사법을 잘해야 된다니까. 2차는 항상 말하지만 중개사법이 2차는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얘가 효자지 공법이나 기타 가면 효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도 1년 내내 얘기를 하거든요. 중개사법을 꼭 해라. 아침에 멍 때리고 놀지 말고 좀 일찍 나와 1시간씩만 해라. 수업하기 전에. 그럼 매일같이 중개사법을 하루에 1시간씩 매일같이 하면 습관적으로 하면 1년 지나면 걔는 공부 안 해도 무조건 35개는 맞는다. 따로 공부할 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하는 거 걔만. 중개사법만. 1시간씩만. 그것도 아침에 좀 일찍 오면 되잖아요. 와서 1시간만 해봐.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1년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개사법 점수가 뭐 28개만 떨어졌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는 공부라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세 파트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공부는요, 난이도가 상중 하가 있으면요, 공부를 어떻게 합격해?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중을 이렇게도 공부하면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자리는 절대 안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얘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거 틀려 떨어진다고 그러죠? 제 말이 맞아요. 어제도 제가 올해 이제 시험 보신 합격생들이 무슨 학원에 무슨 저기 있어가지고, 다른 개정 과목 듣는 게 있어서 왔는데, 저건 점심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야간에도 먹고, 주간에도 먹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시험 보러 갔더니, 진짜 막, 그 소리가 들리더래, 막. 선생님 한 얘기가. 그 시험 끝나니까 후회가 무지되더라는 거예요. 왜?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하는 쉬운 거 틀리면 안 된다. 아는 거 실수하면 돼. 그 말이 뼈에 사무치더래.
왜? 그걸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거 되게 불안한 거죠. 점수가 간당간당하게 맞았으니까. 다행히 합격은 했죠.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이게. 얘는, 이거는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말했죠. 이거는 그냥 찍는 거야. 이거 다 되고 이제 더 공부할 거 없으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공부해요. 얘만 붙잡고 들어줘. 이거 왜 뭐하게 이거. 난이도 높은 거 맞추면 되게 뿌듯하죠. 근데 시험은 떨어져요. 그죠? 이 난이도 높은 걸 맞추려고 하면 계산 문제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잖아. 이거 맞추려고 하면 뿌듯하긴 한데 떨어진다고. 왜?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계산 문제 하나 맞추려면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럼 시험은 떨어지는 거죠. 10분에 다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 풀었잖아. 그럼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왜 안 떨어진다니까. 다 붙어야 된다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원주로 공부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다닌 학원 중에서 공부 제일 안 해요. 근데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체감하는 게. 그러면, 솔직히 제가 올해 다닌 학원 중에서 원주가 공부를 제일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생각에 열심히 하는 건 소용없는 거야.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죠. 3시간은 택도 없습니다. 더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올해는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그죠? 합격, 거기서 시간만 좀 더 투자하면 돼요. 그럼 합격해. 이 공부는 시간 투자예요. 그죠? 말했죠? 이 공부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라고 무조건 앉아서 보는 게 장땡이다. 그죠? 하여튼 된다. 결론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른 걸 앞에 보시면 되고, 204페이지로 가면 65번 문제부터 나오죠. 65번부터. 그죠?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세법이요. 문제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 출제위원들이 원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세법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재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여기 종합소득세, 그죠?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종합소득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가 2문제, 뭐 3문제, 1문제, 3문제 나오고 얘가 하나 나오고 얘 하나 나오면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6, 7, 8, 9, 10, 11하고 여기서 한 5개나 아니면 6개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시험도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순서가 이대로 나와요. 조세통령 먼저 나오고 2문제 나오고 취득세 문제 나오고 등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가. 근데 요즘에는요. 이 순서는 안 지켜요. 그죠? 이제 섞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문제도 보면 총론 나오고 원래는 취득세 파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재산세가 나와요. 그죠? 막 섞어놓은 거죠. 양도세고 섞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1년 내내 하잖아요. 그럼 원래 모의고사도 항상 문제가 순서대로 풀거든요. 보통 모의고사 이렇게 내거든요. 순서대로. 근데 이렇게 계속 풀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은근 헷갈리는 거예요. 왜? 무의식 중에 총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취득세가 나와야 되는 문제를 딱 봤는데 갑자기 재산세가 딱 나온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보면 이들이 순서를 안 지켰죠. 그죠? 얘 나오고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얘가 나왔어, 얘가.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왜 쓸데없는 이 짓을 하냐는 거지. 문제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야. 이거라도. 순서라도 바꾸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른 과목은 거의 순서 지키죠. 세법이 꼭 그래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공시대법을 겹쳐서 내는 거예요. 공시법, 세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65번은 공시법인데 그 다음에는 공시가 아니라 세법, 공시법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한 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잖아요. 그럼 문제 풀기 되게 어려워요. 65번 공시법 풀었는데 66번에 세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풀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 한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공식 풀 때 세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은근히. 한 번 나온 적 있어. 한 번. 근데 막 그때 막 말이 많았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해가지고 한 번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그렇게는 안 내요. 근데 이건 순서로 바꿨죠. 순서. 이 문제도. 그죠? 그치 65번 문제가 뭐냐면 가산세 얘기예요. 가산세. 자, 이 문제는 난이도로 보면 난이도가 하예요. 하. 무슨 얘기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춰라. 그런 거죠. 왜냐면 여러분 가산세 우리 배웠죠. 보시면 우리가 징수 방법이 2개가 있다 했잖아요. 신고 납부하고
보통징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총론에서 문제가 원래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한 문제가 이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게 뭐 있다? 가산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시험문제를 냈어요. 자, 요때 이거 안 하면 내는 게 뭐라 했죠? 가산, 얘는 금이라겠죠? 가산금이고, 신고납부 안 했을 때는 뭐가? 가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를 이걸 낸 거죠. 가산세. 자, 우리 가산세는 2개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뭐가 있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신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일반 무신고가 있고 또 뭐 있어? 과소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정 그러기도 하고 뭐 부당 같은 얘기죠. 고의성이 있다. 그죠? 뭐고? 부정 과소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납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해서 이 2개 나눠지는데 얘는 일반이고 얘는 부정이다. 아, 부정이나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도 걸리면 뭐해라? 세금으로 죽어봐라 그런다 했죠. 그래서 죽을 사자죠. 그래서 얼마?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얘는 고의성이 있으니까 가산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어봐라. 죽을 사자 40%. 근데 일반의 의미는 고의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고 얘는 과소는 신고를 하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둘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착한 애가 누구요? 과소 신고죠. 왜? 얘는 신고했으니까. 얘는 신고 안 했죠? 그러니까 너는 무신고니까 요거에 반절 내는 거죠. 20%. 그리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요거의 반절인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는 20%고 과소는 10%예요. 근데 부정은 무신고건 과소신고 둘 다 40이에요. 왜?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했죠. 둘 다 고의성 있기 때문에 세율은 똑같아요. 40.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일 납부가 10,000분의 3. 하루에 0.03%씩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산세 얘기 다거든요. 근데 문제를 이걸 낸 거죠.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1년 공부하면 이건 한쪽도 감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를 이걸 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나? 65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무신고 가산세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얘가 여기에 해당이 부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라는 겨?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예요? 100분의 20. 정답 1번입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걸 어렵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틀린다니까? 이걸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틀려버리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도대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십 번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도 자기 입으로 수십 번을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하면. 자, 부정은 말하고 너 한번 죽어봐. 40. 그 다음에 일반은 무신고는 안 했으니까 20이고 과소는 10입니다. 이 얘기를 입이 닳도록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나왔어. 그 얘를 틀린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 틀리면 어떡한다는 얘기야. 뭘 맞춘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1번 그냥 답이에요. 2번은 무신고인데 사기나 부정인데 100분의 50이래. 얘는 근데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돼 있죠. 부정이잖아. 그럼 뭐요? 너 한번 죽어봐 40 아니에요. 50 틀렸잖아요. 그죠? 3번은 과소신고죠? 근데 뭐요?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래. 그럼 뭐 일반 과소니까 몇 프로? 10% 틀렸고 4번은 과소인데 부정이니까 부정은 무조건 뭐? 40. 납부는 1일 10,000분의 3이죠. 1일 계산이에요. 정답 1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놓고 그럼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난이도를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봐도 공부 안 한 우리가 봐도 이거 듣고 나면 문제 자체가 너무 쉽지 않죠.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건데 숫자 못해요. 이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하도 많이 하니까. 너 한번 죽어봐 40이고 얘는 무신고 안 했으니까 반절 20, 너는 반절 신고했으니까 10, 납부 1일 10,000분의 3.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가산금도. 얘 가지고도. 이것도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념 이해만 잘하면 되게 쉬워요. 이것도 계산 문제 같은 안 내요. 그냥 용어 정의만 낸 거죠.
가상금에 넣고 박스에다 처리해놓고 옳게 묶인 거 골라. 몇 개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지문이 기본이 나와요. 기본. 얘도. 이러면 가상금은 고지서가 나온다 했죠. 일반 가상 뜻은 뭐다? 납부 고지서가 딱 나왔어. 근데 요 납부 기한 있죠. 요 기한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일반 가상입니다. 이게 3%예요. 3%.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고지서가 나왔는데 7월 16일부터 7월 이렇게 나왔어. 이때까지 무조건 안 내면 딱 바로 3%가 붙어요. 자, 오늘이 12월 15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야 돼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오늘 15일이죠. 그럼 고지서가 15일까지라 납부 기한이 돼 있어요. 그럼 오늘까지 안 내면 무조건 내일 딱 되면 뭐가 붙어? 뭐 이제 가상금이 붙어요. 왜?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그럼 가상금 몇 프로? 3%. 그게 납기 후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종합부동산세 계산서 밑에 납부 용수 밑에 납기인의 금액 딱 써 있고 밑에 후 금액이 써 있어요. 그 후 금액이 뭐라겠어요? 오늘까지 안 내면 후 금액을 내야 돼요. 그럼 후 금액은 뭐가 붙은 거야? 3% 가상금 3%가 붙은 거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죠? 근데 중가상금은 원금에 납기 후 금액 있죠. 3% 붙은 거. 이거를 또 안 내. 그런 사람 있죠. 계속 안 내. 후 금액도 안 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계속 안 낼까봐 어떻게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안 내면 그때마다 기한 지나고 한 달 지날 때마다, 그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여기다가 1.2%씩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종부세가 올해까지 이번 10월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납기 후 금액 이달 말까지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1월 달이 지났는데 1월 달 지나도 계속 안 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한 달 지날 때마다 뭐가 돼? 추가됩니다. 뭐가? 중가상. 1개월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내야 돼. 근데 8월 달에 돈을 냈어. 그러면 일반 가상금 3% 낸 거죠. 근데 얘가 8월까지 안 냈어. 9월 달 냈어. 그러면 한 달 지났죠. 그럼 한 달 8월 달 지난 거에 대해서 1.2%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1.2%씩 늘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까지 내면 7월인데 8월에 내면 3%만 붙은 거 내면 되죠. 납기 후 금액. 근데 9월에 내게 되면 그 3%에다가 추가 1.2%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4.2% 내는 거죠. 10월 달에 내게 되면 8월 달 1.2%, 9월 달 1.2%, 2.4%가 추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금액이 막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나중에 100개월 막 이러면 원금 넘어가죠. 120% 원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상금 부과가 너무 가중이 되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대치가 60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60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상금은 그래서 몇 프로까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얘가 72%죠. 왜요? 60개월이니까 1.2%니까 72%. 그래서 얘가 72%가 나오는 거죠. 최대 끝까지 가면. 더 이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상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75%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얘는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얘는 일단 내고 추가로 72%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가 75%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 원금의 75% 나오면 안 나온다. 100만 원이면 75만 원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이게 가상금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얘기가 있죠. 이제 뭐 금액이 일정 금액. 뭐 5만 원 나왔는데 안 냈다고 해서 막 중가상금 계속 내라 이런 건 아니니까 또 기준 금액이 있어요. 국세는 100만 원, 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1번 해놓고 봐. 예, 납부 기한에 안 내면 이렇게 납부 기한 안 내면 이렇게 나왔죠? 뭐 얘기하는 거야? 일반 가상금이죠. 몇 프로? 3%. 100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지문. 2번 해놓고 뭐라거나 중가상금을 징수한 기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뭐 이런 식의 지문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거기 숫자 하나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용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돼요. 기본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대입해서 안 맞는 거 바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요. 읽었는데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거죠. 한번 읽어봐도 어디가 틀린지 몰라. 그런 건 어렵죠. 근데 세법은 이렇게 막 내용상으로 막 되게 복잡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단순하게 나와요. 단순하게. 근데 그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 단순한 걸 우리가 기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지. 이걸 막 비비 꽈가지고 못 맞추는 건 없어요. 세법은. 그런 건 없다. 한두 문제 빼고는. 계산 문제를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론이나 이런 데 꼭 하나가 뜬금없는 게 나와요. 세법은 특징이. 그러니까 16개 중 2개는 찍는다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찍고
총론에서 안 배우거나 별로 강의 안 하는 거 있죠. 심지어 교재에서 막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돼요. 올해도 그게 나왔어요. 양도세 하나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나왔어요. 지방소득세는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왜? 그거는 진짜 우리가 관계 별로 없거든요. 시험문제 그걸 냈어요. 근데 그게 뭐 세법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뭐 이렇게 이의신청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제까지 나온 역사가 없던 문제예요. 근데 한 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의할 때, 내년 강의할 때 지방소득 강의를 하느냐? 안 합니다. 내년에 또 나온다 해서 이건 안 해요. 또 나올 확률이 있다 해도 안 해요. 왜?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의뢰의 그러리라 하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에서 하나가 뭐 국외자산 양도시 뭐 이상한 그 조문에는 있어요. 조문에는. 톡 까놓고 저는 그 문제 잘 몰랐어요. 답을. 왜? 저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서 찾아봤어요. 법조문을. 그랬더니 조문에 있겠죠. 그걸 냈겠지. 야, 근데 어느 기본서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내는 거야. 한두 개는. 왜? 100점 맞을까 봐. 다 맞을까 봐 100점 방지용 문제를 2개를 내는 거야. 의뢰의 2개는 그런 게 있어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난이도가. 나머지 자체는. 근데 나머지 14개 중에서 이제 또 실수라는 게 있잖아. 한두 개. 그죠? 한두 개 실수하고 많이 하면 4개 정도 하면 그렇게 10개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냥 주워먹기 문제니까 신고불성.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부 좀 되잖아요. 그럼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출문제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또 풀 기회가 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진짜 우리 때 이거 나왔으면 진짜 나는 이거 다 맞아. 이런다니까 꼭 그러네. 내 봐봐 거짓말인가? 올해 공부한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작년 거 시험 문제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나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 이거는 그래놓고 문제 풀면 막 뭐라는 줄 알아요? 이번에 시험 본 사람 물어봐도 세법 쉬웠냐고. 겁나 어렵다 그래요. 세법 어려웠다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세법 어렵대. 나 그래서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 처음에 막 학원에 전화했더니 원장님이 막 학원 이렇게 전화했더니 뭐랬냐면 지금 난리 났다는 거 막. 세법도 어렵게 나와, 뭣도 어렵게 나와, 막 울고 물고 난리 났대. 막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뭐 큰일 난 줄 알았어. 야, 세법 진짜 어렵게 나왔나 보다. 그리고 문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원장님 딱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풀어달라고요. 뜩 봤더니 야,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어렵냐고. 근데 어려워 죽는데 막 세법 어렵다고 막 웃기는 거죠. 다 어렵대. 맨날 시험만 보면. 공법도 어렵다고.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근데 합격률 올해 겁나 높았습니다. 역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올해 2차만 붙은 32%부터 합격생이 32%예요. 합격률이. 그러니까 2차 합격생이 31%가 되고 1차부터 26%가 7%가 돼요. 작년에도 높았는데 작년에도 더 높아요. 근데 올해 문제 풀면 다 울고 보고 난리 났었어요. 뭐 어렵다고. 근데 그 어려운데 왜 합격률이 더 높아? 웃기잖아요. 안 어려운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기본 하면 어려워도 합격은 다 하는 거야. 31%가 말이 됩니까? 19만 명인가 지원했죠? 실제 시험 본 사람은요. 7만 명인가 봤어요. 7만 명. 8만 명인가.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하고 안 보는 사람이 한 반은 안 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회원 막 이런 인터넷 동영상 있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원서만 넣는 거야. 왜? 그걸 원서를 안 넣으면 그게 끝나거든요. 그 평생회원 존재 조건이 평생 무리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안 보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몇 년씩 그냥 합격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왜? 동영상 공짜 들으려고. 그게 안 좋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 그걸 해놓고 다른 사람이 듣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반 보는 거지, 반. 근데 그 중에 30%가 엄청 붙은 거죠. 2만 몇 명 붙었으니까. 7만 몇 명 봐가지고. 2만 3,340명인가 붙었어요, 2차. 내년도 그렇게 가겠죠. 근데 학원은 합격률이 더 높아요, 원래요. 그게 전체 합격률인데, 동영상 보고 혼자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학원은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학원들이 보면, 제가 가는 학원은 접수인 한 300명 넘었어요, 인원이. 근데 학원에 마지막까지 수업 나온 사람은 100명 좀 넘어요. 마지막 시험 9월달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근데 합격률이 그때 합격생이 80몇 명이 붙었어요. 80명 가까이. 근데 그 붙은 사람 거의 99%가 이 안에 있어요. 나머지 시험에 안 나온 사람 있죠. 중간에 혼자 공부 빠진 200명 있죠. 여기서 붙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까지 학원 나온 사람 중에 합격률이 거의 7, 80% 여기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학원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목표가 여러분이 합격을 하길 바라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잖아요.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알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게 힘든 건지.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짜증나잖아요. 1년 내내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도 안 좋아요. 합격을 많이 해서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듣지. 지금 듣지. 지금은 막 지금 들을 때는 막 그런 것 같지. 그 소용 없어. 일단 잠깐 쉬어봐. 1시간 쉬고 10분 쉬면 또 언제 그러냐 또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또. 그래서 66번은요. 과세표준에 관한 얘기예요. 과세표준.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딱 지금 보기는 문제 좀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이거를 이제 이번 강의할 때 내용을 얘기 안 했던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만 얘기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용상으로 그냥 간단히 보면 우리가 취득세는 과표가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할 내가 만약에 부동산 1억에 샀다. 그러면 보통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러면 취득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취득세를 과세할 때 요거 말고 요 취득할 때 관련돼서 추가로 들어간 추가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취득과 관련된 비용. 요 추가된 비용 중에서도 취득세 과표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걸 배워요. 어떤 게 추가로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되지 않느냐를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 취득세 과표에 포함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추가적인 걸 물어본 거죠. 문제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66번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표라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그 5개 중에 4개는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취득세 과표 계산 걔도 포함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뜻이고 하나만 안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1번 보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전기세 낸 거죠. 그러면 그거 상식적으로 봐봐요. 전기요금을 냈는데 그게 취득세 과표에 포함된다.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답 1번이에요. 답이. 그죠? 이것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짬밥이 좀 쌓이면 이 정도 보면 이제 그런다니까. 이건 한쪽 다리 짝다리 짚고 풀어도 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죠? 지금은 다 어렵지. 지금은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문제를 푸니까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건설 자금이자 그 다음에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이 연부로 치는 연부계약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용역비, 그 다음에 취득대금의 약정에 따른 취득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혼자 66번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러면 답이 1번이죠. 자,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공부할 때 이 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66번에 1번 맞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풀고 나서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풀고 나서 얘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66번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66번 1번이야. 그리고 나머지 2, 3, 4, 5 이런 맞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책에서.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과세표준. 그러면 기본서를 찾아가지고요. 이 과세표준에 관한 얘기를 읽어봐야 돼요. 찾아서. 그러면 과표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요 파트가 또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거. 그럼 이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기에 과표에 포함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쭉 열거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그래서 공부를 또 하는 거죠. 공부하듯이.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요 파트를 새로 공부하듯이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마다 66번을 지금 풀었어.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그 당시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고 1시간 있다 이걸 물어보면 이걸 줄줄줄 설명할 정도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단순히 풀어서 맞았다 틀렸다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문제 푸는 건요. 백날 풀어봤자 절대 실력 안 늘어요. 그걸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 문제 다 풀어서 16개. 그러면 그 모의고사 푼 일주일 동안은요. 다른 공부하지 말고 저는 문제를 풀으라고 그래요. 이거 모의고사 푼 거. 시간 엄청 걸려요. 여러분 이거. 16문제를 풀고 나서요. 제가 지금 하라는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16개 하는데 왜?
66번 갖다 놓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가지고 과표 관련된 걸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니까. 아, 이렇게 됐고 과표는 신고가의 원칙을 쭉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요거는 포함이 되고 얘는 포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 이걸 다 하고 가야 돼, 하나씩.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걸 이미 푸른 문제를 이거 시간 낭비하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또 나와요. 그럼 그걸 또 해요. 또 나와요. 3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딱 문제 읽자마자 답이 딱 보여요. 그냥 볼 것도 안 딱 보자마자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학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제가 그냥 하는 순간 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점수가. 저는 그냥 모의고사 평균 80은 항상 넘었어요. 그냥 3월달, 4월, 5월달부터는 무조건 80 넘었어요. 공법도 제가 37개만 했다니까요. 공법을 제가 실제 시험에 37개? 근데 여러분 37개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공법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공법 40문제 풀고 나면요. 1번부터 40번까지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요. 그거를 1번부터 40번까지 다 찾았어요. 책을 1번 닦고 책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가산세 그러면 맞았다가 아니라 이걸 다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씩. 아, 얘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봐요.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틀리게 나오는지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나오면 여기를 내가 조심해야 되구나. 이걸 하나씩 하고 왔다니까. 그러면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40문제.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남들은 안 하더라고. 왜? 형 그걸 왜 안 해? 시간 낭비야.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엄청 했죠.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요. 딱 보면 답이 보여요. 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중개사법은 한 3,000문제 풀었나 봐요. 중개사법은. 제 기억에. 거짓말 하라고 중개사법 20분도 안 걸려요. 문제 풀 때 저는. 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걸려? 문제 읽는 시간, 답 쓰는 시간만 걸렸어. 진짜로요. 왜? 읽으면 쭉 5번까지 읽어야 되잖아. 5번까지 읽으면 2번 답, 2번 답. 이랬다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2,000문제, 3,000문제 풀었다니까? 제가 40문제짜리 모의고사 40문제짜리 40회 된 묶어놓은 게 있었어요. 40회짜리 책으로. 그럼 1,600문제잖아요. 한 권이. 그건 이미 기본 다 풀었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문제 다 풀었죠. 그것도 부족해서요. 문제집 있죠. 장판지. 그 문제 다 풀었죠. 거기다가 누가 애들이 다른 데서 또 출판사에 있는 막 모의고사 문제 막 주문해가 10회, 20회분 이렇게 사가지고. 그거 다 풀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틀릴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틀려? 틀리기 싫어. 답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탁탁탁 앉아있는데 답이. 그냥 탁 쳐다보면 지 가서 앉아. 2번에 앉아있어 그냥. 나는 뭐만 하면 돼. 마킹은 해야 되잖아. 그냥 대가리 찍는 것만 하는 거. 이렇게 마킹만 하는 거 나는. 근데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을 좀 해야죠. 왜? 아예 막 생판 이론 모르는데 막 바로 가면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1, 2, 3월 달이 지나서 모의고사 좀 보고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그 제 말만 따라가서 그 장담하면 안 떨어져요. 무조건 붙을 수 있어. 고득점을 하는데 합격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고 안 한다니까. 불안하다고. 왜 그게 불안해? 이게 받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공법이 40문제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선택하는 거죠. 국계법하고 건축법 2개만 하는 거야. 2개만. 그 2파트만 계속 보는 거죠. 일단 모의고사 봤을 때 40문제 다 힘들면. 세법도 16개 다 힘들면 취득세, 자산세, 양도세만 골라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면 남은 또 하면 돼요. 이러면 1년이면 점수가 사고도 남진다니까. 사고도. 공부는 연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서 이 자격증 시험은 연습이에요. 그냥 내가 막 똑같은 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숙달을 많이 시켜서 그냥 시험 보러 갔을 때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거기를 문제를.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시험을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나서 생각을 하면 떨어져요. 벌써 생각을 했어야지. 왜 그때 가서 이제 와서 그때 가서 생각하냐고. 시험 보러 가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읽고 생각하고 답을 쓰면 떨어져요.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시험을 보냐. 시험 보러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 생각을 언제? 지금 하는 거요.
지금 1년 내내 생각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그동안 생각 많이 연습해놨잖아. 그럼 읽고 그냥 연습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냥 답을. 그래서 40문제가 1분씩 주고요. 그리고 10분은 마킹하라고 50분을 주는 거야. 저 시험 볼 때는요. 40분이었어요.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10분씩 그게 과목별로. 저희 때는 40문제를 40분에 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때가 훨씬 어려웠죠. 왜? 시간도 여러분도 훨씬 짧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40문제를 풀고 다까지 다 썼으니까. 근데도 뭐 다 했거든. 시간 안 모자라게. 된다니까 그게. 연습만 하면 돼. 연습. 얼마나 쉬워. 연습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세상에 날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진짜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수도 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만.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니까. 그죠? 다 할 능력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66번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네가 딱 보면 답은 다 1번으로 보인다니까. 그죠? 지금이니까 그런 거고. 그죠? 그러니까 65번은 이제 가산세 얘기고 66번은 취득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7번에 갑자기 뭐가 나와? 재산세 얘기가 나와. 뜬금없이 재산세 띵 나오는 거죠. 그죠?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쉬었다. 당황스러우니까. 쉬었다가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